양자 얽힘의 강의 교재는 기본 양자역학 14장에 있는 내용, 양자 얽힘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그게 나와 있는 문제를 프리집에서 충실히 풀고 있으니까 문제집도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강에서는 지난번에 양자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더 언급을 하고, 밀도 연산자와 모든 평균의 시간 변화, 리우블 방정식, 그리고 폰 노이만 엔트로피와 양자 통계, 여기 나오는 정준 모듬, 분배 함수, 내부 에너지, 헬르먼츠 에너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퀀텀 스테이트, 양자 상태는 모든 개의 모든 것을 기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위치만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정보들이 있겠죠. 뭐 온도, 뭐 그 안에 사람들 수, 뭐 상태, 그 상태가 모든 걸 기술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이거를 위치만 가지고 간략화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사실은 양자역학 상태는 그 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자역학 상태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우리가 간략화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가 가정한 모든 그 정보들을 그 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상태가 모든 것을 다 기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에다 올려주면은 그 다음 강의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수 모둠에서의 밀도 연산자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경우에 순수 모둠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모둠이 섞여 있지 않고 딱 한 가지 상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PI가 딱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밀도 연산자는 PI가 델타 IM으로 주어질 테니까 n번째 만약에 상태만 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알파 M 캣 브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 모듬의 경우는 이제 밀도 연산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로 자승하면은 알파 M 다시 여기다가 알파 M하고 알파 M 하면은 요 알파 M 1이니까 다시 알파 M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가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로의 자승은 1이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트레이스 로가 1이었으니까 1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모듈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듈의 경우는 트레이스 로 자승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그 교재에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 연산자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t0에 밀도 연산자가 이렇게 PI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치고, 그 알파 i라는 상태가 시간이 t일 때 이제 알파 i t0였죠. 요거에서 t로 이런 상태로 변환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상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겠죠. 디락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그래서 이 상태를 시간 미분한 게 iG를 곱하면은 하밀토니안을 적용한 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인 밀도 연산자에 이거를 시간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밀도 연산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PI, 알파 I T인데 알파 I가 이걸로 변했으니까 PI, 알파 I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지금 알파 I가 요걸로 변했잖아요. 요걸로 변했으니까 PI, 알파 I 요거 캣, 그 다음에 알파 I 요거 브라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미분하면은 이제 로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시간 미분하면은 시간 미분이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겠죠. 여기에 걸린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h가 여기 나왔고 여기에 걸린 거는 요게 요거죠. 이렇게 h가 뒤로 가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요게 h 이게 h의 로 h가 로에 작용한 거죠. pi가 1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pi가 또 1로 들어가면 또 로 h가 되겠죠. 이게 로 h. 그래서 로 h. 그래서 이게 h하고 로의 커뮤테이터가 된다. 그래서 로의 시간 미분은 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h하고 로가 된다. 커뮤테이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일반 연산자의 기대값의 시간 변화가 앞에서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온 요 관계식은 오히려 이 h하고 로의 커뮤테이터잖아요. 마이너스가 안 붙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 고전 통계학에서 나오는 리우블 방정식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다. h하고 로의 커뮤테이터. 여기서 클래시컬 커뮤테이터라는 거는 포화손 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화손 가로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UV의 이렇게 포화손 브라켓은 요거를 정준 변수 Q, 보통 이게 이제 코어디네이시고 그거의 카노니컬한 모멘텀이죠. QP로 할 때 이렇게 이제 포화손 브라켓이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게 이게 이제 고전 통계학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식이죠. 밀도 함수. 고전 통계학에 밀도 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거하고 아주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IH바만 앞에 이제 붙어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IH만 붙어 있지만 요 H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리블 방정식하고 똑같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리블 방정식의 양자화된 버전이다.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가? 밀도 연산자의 시간 변화요. 여기 IH가 D로 DT가 바로 H하고 로의 커뮤테이터라는 게 리블 방정식 요거에 양자화에 해당한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지금까지는 고유값이 이제 디스크리트 할 때 이렇게 불연속적일 때 했을 때 이제 여기 트레이스로 이제 했는데 이렇게 주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연속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유값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기저의 고유값이 연속일 때 위치 표현에서의 모든 평균을 구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평균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트레이스 로 5니까 로하고 5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위치 표현으로 하면은 위치에 대한 트레이스를 취해야 되니까 x 프라임하고 x 프라임 이렇게 하면 트레이스 되겠죠. 그 다음에 x 더블 프라임은 요거 한 건 1이죠. 그래서 요거는 1이니까 들어간 거고 요거는 이제 트레이스 취한 게 x 프라임 모든 x 프라임에 대해서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이제 x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 바로 트레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평균이 이렇게 주어질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살린다면은 그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x 프라임 코어디네이트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i번째 상태다. 그러면 알파 i라는 거기다가 x 프라임이라는 그 코어디네이트 상태를 이제 내적을 해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x 프라임에서의 그 파동 함수였죠. 그래서 i번째 상태의 파동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x 프라임 로의 x 더블 프라임은 우리가 로가 서메이션 pi 알파의 알파이 그대로 써준 겁니다. 다시 써준 거예요. 로 대신에 이걸 pi 알파의 알파를 들어놓은 거고 이렇게 하면은 요 x 프라임 알파이는 요거니까 부사의 x 프라임 요거는 요거 거꾸로 한 거는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x 더블 프라임 알파 i가 부사의 x 더블 프라임이니까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에 이게 위치 표현에서의 기대값이 만약에 5가 x 프라임으로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있을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거를 요게 여기 있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었으니까. 보통 뭐 통상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요게 요거니까 이걸 여기로 가져와 가지고 하면은 서메이션 pi psi 더블 x 더블 프라임인데 델타 요게 있으니까 여기서 x 더블 프라임과 x 더블 프라임이 이제 x 프라임으로 바꿔져 가지고 하나로 줄어들겠죠. 델타 펑션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이게 이제 확률 밀도죠. 확률 밀도로 이제 요, 요 기대치를 이제 평균을 했는데 다시 이 모둠의 존재 비율로 가중 평균을 한 거죠. 그래서 존재 비율로 가중 평균은 이게 이제 이 5라는 연산자의 기대값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듈 평균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폰 노이만 엔트로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개가 이제 이게 순수한 상태로만 되어 있느냐, 아직 순수 모둠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태들로 나타내는데 이런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폰 노이만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볼츠만 상수 KB를 써가지고 밀도 연산자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폰 노이만 S는 로로 표현이 되는데 밀도 함수, 밀도 연산자죠. 밀도 연산자. 그래서 트레이스 로, 로그 로로 표현이 되고 앞에 볼츠만 상수 KB라고 마이너스 해준다. 그래서 고유 상태 기제에서 밀도 연산자는 대각 행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밀도 연산자의 고유 상태 기제에서의 그 JK 번째 행렬 요소를 한번 봅시다. 그럼 알파 J, 알파 K를 양쪽에다가 밀도 연산자에다가 걸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알파의 알파 K는 델타 IK 나오고, 그 다음에 PI는 그냥 숫자니까 밖으로 나오고, 알파 J 알파니까 델타 JI. 그러니까 델타 JI IK니까 JIK가 IJK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PJ는 여기는 델타 JI, 델타 IK는 델타 JK니까 P 서메이션이 없어지고 서메이션 I가 없어지고 PJ 델타 JK 다시 말하면은 로 JK는 PJ 델타 JK. 그러니까 요거는 J하고 K가 같은 것만 되니까 요 행렬 요소 중에 대각선 요소만 살아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P1 JK가 1일 때는 J하고 K가 두 개 다 2일 때는 P2, P3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 연산자가 대각선 요소만 살아남는 대각 행렬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고유 상태 기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 상태 기제에서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이제 우리가 로그 로 대신에 서메이션이 들어오고 트레이스 대신 서메이션 PI 로그 P 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아까 고유 상태 기제에서는 로가 아까 이렇게 됐었죠. 조금 전에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로 대신에 이거 집어넣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KB 그 다음에 밖에 트레이스 있고 이렇게 되고 로그 로가 되는데 요 로라는 게 이 대각 행렬의 경우는 바로 로그 P1, 로그 P2, 로그 P3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각선 요소만 살아남으니까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 행렬의 경우에는 로그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치면 트레이스를 다 합치면 이게 다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KB 트레이스를 한다는 서메이션에서 PI, P1, P1 그 다음에 더하기 P2, P2 이렇게 쭉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다.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관측할 거는 순수 모둠의 경우는 PI가 딱 이 중에 하나만 1이고 다른 거는 다 0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P2가 1이다. 그러면은 P2 로그 P2니까 다른 건 다 0이니까 없죠. 0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1 로그 1이니까 로그 1은 0이죠. 그러니까 이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모듬의 경우에는 요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0이다. 섞인 모듬의 경우에는 이게 항상 0보다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PI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죠. 로그 PI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로그 1이 0이니까 1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섞인 모듬의 경우는 항상 S가 0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 대각 행렬의 경우는 로그를 그냥 각 요소의 로그를 취해주면 되는 이런 행렬하고 같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임의의 매트릭스라고 그러면은 임의의 매트릭스는 익스포넨셜 로그 m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로그 m 대신에 익스포넨셜은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대각 행렬의 로그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러면은 1승은 그냥 1분의 로그 P1이 될 거고 여기는 로그 P2가 되겠지만은 2승은 어떻게 돼요? 이거 자승한 게 되겠죠. 이거 대각 요소만 살아나면 여기 자승이 되니까 그거 이제 각각 뭐 1승부터 2승, 3승 계속 더한 게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되니까 익스포넨셜 로그 P1 이게 로그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의 로그니까 익스포넨셜 로그 P1이죠. 요거의 로그니까 이렇게 쭉 되니까 익스포넨셜 로그 P1은 익스포넨셜의 로그는 1이죠. 그러니까 P1이죠. 요것도 P2 이렇게 해서 원래 로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각 행렬의 경우는 그 각각의 로그를 취하면은 그 각 요소에다가 로그를 해주면은 이게 컨시스턴트 하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그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각 행렬의 경우는 그 행렬의 로그를 취할 때는 각 요소의 로그를 취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각 행렬이 아닌 경우는 로그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 이제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의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를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이 m이다 그러면은 그 m을 대각화했을 때 대각화된 행렬을 람다라고 그러면은 m하고 람다는 보통 이런 관계를 주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v는 이 행렬 v는 그거의 열들이 행렬 m의 고유 벡터들이고 이 람다라는 이 대각 행렬은 그 고유값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m을 이제 거꾸로 구하면은 m은 v에다가 람다 v 인버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거의 역관계니까. 그래서 행렬 m의 로그는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주어지는지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m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스포넨셜 로그 m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건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로그 m이 이런 관계라면은 이걸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거 n승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만약에 1승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2승 하면 어떻게 돼요? v log n v inverse 그다음에 다시 또 v log n v inverse. 그러니까 v inverse하고 v가 여기서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고 v만 살아남고 이거만 2승이 되겠죠. 3승에도 마찬가지. 이게 3개가 있으니까 가운데 건 다 없어지고 v log 람다 v inverse v log 람다 v inverse 가운데 없어지고 또 v log 람다 v inverse니까 log 람다의 3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만 살아남는다 이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익스포넨셜 로그 람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익스포넨셜 로그 람다는 람다죠. 그러니까 v 람다 v 인버스가 돼서 이건 m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그 m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모든 게 다 컨시스턴트하게 계산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각화 가능한 행렬의 로그는 우리가 그 대각화된 행렬의 로그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그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v하고 v 인버스를 양옆에다가 곱해주면 되겠다. v 요거는 그 열들이 이제 행렬의 m의 고유 벡터되니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통계역학으로 이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열적 평형 상태에서 라면은 밀도 연산자는 시간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d로 dt는 0이 돼야 되겠죠. 밀도 연산 시간 변화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D로 DT IH가 이게 H하고 로의 커뮤테이터니까 요게 0이 돼야 되겠죠. 이게 0이 되려면. 그래서 밀도 연산자 해밀토니아는 이게 커뮤테이터가 0이라는 말은 이 두 개의 요소가 서로 공통의 고유 상태들을 가진다는 걸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H하고 로가 서로 공통의 고유 상태들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고유 상태라는 말은 해밀토니안 고유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고유 상태 기도에서 밀도 연산자는 이게 공통의 고유 상태되니까 밀도 연산자 역시 대각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제2번째 행렬 요소는 로의 JJ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I, 알파I, 알파I, EJ를 하면은 J2번째 지금 걸어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PI는 이제 숫자니까 밖으로 나오고, 이거 서메이션도 밖으로 나오고, 이게 이 알파I, EJ, EJ 알파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파I, EJ하고 EJ 알파이는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값의 자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뜻하는 바는 뭡니까? 이거는 뜻하는 바는 제2번째 에너지 고유 상태죠. 제2번째 에너지 고유 상태가 임의의 기저 상태 AI, 지금 알파 I는 지금 모든 기저 벡터들이죠. 기저 벡터들의 있을 확률, 이게 지금 그거 확률이죠. 이 절대값 자성이. 거기에다가 이제 요 존재 비율로 가중 평균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게 요 밀도 연산자의 제2번째 행렬 요소는 에너지 고유 상태 기제에서는 제2번째 고유 상태가 임의의 기저 상태 알파의 존재할 확률들을 가중 평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적 평형 상태에서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극대화가 될 거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을 테니까 엔트로피가 이제 가장 큰 상태가 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그 에너지의 모든 평균, 그러니까 앙상블 에버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니까 하밀토니안 H 연산자의 그 모든 평균이니까 트레이스 로 H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에너지의 모든 평균을 내부 에너지 U라고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열적 평형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하고 밀도 연산자 등의 변화는 없어야 되니까 H 하밀토니안의 기대값의 이 델타 변화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 로하고 H니까 요 지금 H니까 H가 이제 요 에너지 기제에서는 EJ가 되겠죠. EJ하고 이제 서메이션 한 게 이제 트레이스가 될 테니까 로가 이렇게 되고 EJ가 되는데 EJ는 픽스돼 있고 요거만 이제 우리가 베리에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요게 0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EJ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에너지 준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만 변하고 요거는 EJ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델타 S가 0이니까 S가 이제 KB 트레이스 로의 로그 로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베리에이션 하면은 일단 요거 하면은 앞에 게 요거 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 J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걸 하면은 로분의 1 해서 요거 없어지고 다시 델타 로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조건 요 세 가지 조건을 라그랑지 곱수들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한꺼번에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조건이 여기 있는 조건이 어디 나왔느냐? 뭐 KB는 상수니까 이거 없애버릴 수가 있고 요거죠. 요거를 여기다 쓴 겁니다. 여기다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요 조건에다가 요게 델타 JJ, EJ죠. 옆에다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B를 곱해준 거고 여기다가 델타 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라그랑지 C 그러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B하고 라그랑지 C 한 개 요게 한 개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지금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에 의하면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게 만족이 되려면은 로그 JJ는
이렇게 되겠죠. BEJ-C-1이 되겠죠. 그런데 요게 트레이스 로는 1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 다 더하면은 exponential C-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요거 다 더하면 이제 1이니까 BEJ를 다 서메이션 해주면은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게 1이 되니까 요게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로 JJ가 여기 요거 있는 거는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거 분모로 들어와서 로 JJ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정준 모듐, 그 정준 모듐이라는 거는 걔가 주위에 그 주변하고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열저장거라고 히트 리저버라고 그러죠.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의 수하고 또는 자율의 수가 변하지 않는 그렇게 닫힌 개죠. 클로즈드 시스템이죠. 클로즈 시스템에서의 그 카노니컬 앙상블을 우리가 정준 모듐이라고 부르는데 그때에서의 이 에너지 고유 상태 EJ가 존재할 비율이 바로 요거다 이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라그랑 멀티플레이 B인데 요거를 우리가 통상 이제 전통적으로 베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베타는 여기서 1/, KBT, KB는 이제 볼트먼 상수고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분모에 있는 요거 서메이션 J 다 더한 거를 우리가 분배함수 파티션 펑션이라고 해요. 파티션 펑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파티션 펑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분배함수. 그래서 이거는 익스포넨셜 B 대신에 베타를 써서 마이너스 베타 EJ라고 우리가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밀토니안 고유상태 기저에서 EJ는 그냥 H나 1대1로 이렇게 치환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배함수를 이렇게 파티션 펑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산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도 연산자는 이 경우에 아까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연산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다. 분배함수로. 그러니까 밀도 연산자가 하밀토니안하고 분배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를 이제 모든 평균에 적용하면은 어떤 이제 O라는 연산자의 모든 평균에 적용하면 O가 트레이스 로 O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트레이스 로가 이거잖아요. 요거니까 Z는 그냥 여기서 이게 하밀토니안 고유상태 기저니까 이거는 이제 상수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5가 지금 여기다가 트레이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H 익스포넨셜 베타 H하고 여기 5가 이제 여기 들어간 게 되고 베타 H 5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밀토니안 고유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EJ가 되겠죠. 서메이션 EJ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5의 그 EJ라는 그 에너지 상태에 대한 그 기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메이션, 트레이스가 서메이션 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게 모든 평균의 경우에는 이제 5라는 일반적인 연산자의 모든 평균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연산자가 하밀토니안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밀토니안의 경우에는 이제 5가 H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 5의 J번 H의 J는 EJ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은 EJ하고 베타 EJ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분모가 분배함수 Z니까 이거는 로그 Z를 베타로 미분한 거에다 마이너스 해준 거랑 마찬가지. 이게 이제 분배함수인데 이거를 로그를 취해 가지고 하면은 이게 분배함수니까 이거 분모로 내려올 거고 마이너스 베타 하면은 이거 없어지고 EJ만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밀토니안의 기대값은 분배함수를 베타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이런 중요한 관계식이 나오죠. 이게 내부 에너지 성립하는 관계식입니다. 통계역학에서. 자, 그래서 앞에서 얻은 밀도 현상자 표현 Z분의 그거를 쓰면은 엔트로피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S가 원래 폰노임만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KB 트레이스 로그 로였죠. 그러니까 로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요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시 쓰면은 자, 보세요. 여기 이 로그 이거는 뭐냐 하면은 로그 익스포넨시니까 마이너스 베타 h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h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베타 h.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g죠.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에서 이게 플러스 로그 g. 그러니까 요게 요 파트가 이렇게 되고 요건 그대로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보면은 이거 뭐냐? 요게 다시 말하면은 요게 지금 요거나 비슷하잖아요. 이게 여기 A 대신에 A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바로 베타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요거나 똑같죠. 요거나 똑같으니까 요게 H의 expectation value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KB 베타가 KB T분의 1이니까 요거는 T분의 1이죠. 그러니까 T분의 H expectation value U였으니까 T분의 U하고 요거는 KB 로그 Z가 된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S가 T분의 U 더하기 KB 로그 Z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헬륨물질 자유에너지하고 U 사이. 헬륨물 자유에너지가 뭐냐면은 KBT의 로그 Z에다 마이너스 취한 게 헬륨물질 자유의 에너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헬륨물질 자유 에너지 A는 이게 뭡니까? 이게 내부 에너지 U 빼기 절대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이렇게 주어집니다. 원래 통계학에서 관계가.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계산해 보면 T를 양변에 곱하면 TS죠. 그러니까 U-TS는 마이너스 KBT 로그 Z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U-TS는 마이너스 KBT 이 관계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얻은 관계가 통계학에서 나오는 헬륨물질 자유에너지하고의 관계하고 같은 지금 거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헬륨물질 자유에너지라고 부르는데 헬륨물질 자유에너지가 뭐냐? 그거는 정준 모듈에서처럼 외부와 열적 평형을 이루는 닫힌 개의 자유에너지입니다. 거기에서의 이제 이렇게 정의된 게 이제 이게 내부 에너지하고 관계주죠. 헬륨 프리 에너지 T-S를 뺀 것 헬륨 자유에너지라 부른다. 참고로 열린 개의 경우는 우리가 대정준 모듈이라고 해요. 그랜드 카노니컬 항성분은 주위의 열과 물질을 교환하여 자유도의 수와 열린 개를 기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은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